네, 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케이스 프리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효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라이브 서저리 주제는 Immediate Implant Placement with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먼저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22번 치아가 프랙처돼서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였고요. 술전 상황을 보면 이미 파필라 로스도 좀 있고, 그리고 프리진지발 마지널 하이트를 보면 콘트라레테랄 사이드 12번과 비교했을 때도 꽤 에이피칼에 있고, 인접치 라인하고 비교해도 이미 에피칼 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하면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통상적인 갭 필링 정도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보면 지금보다도 리세션 양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비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와 함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고 이미디어 프로비저널라이션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과정을 한번 보면요. 술 전 상황이고, 네, 프랙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로스는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발치하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고, 네, 레비알 쪽에 엔벨롭 파우치를 형성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엔벨롭 파우치 내면에 오버라인 플랩에 고정을 시키고, 네, 이 상태에서 임프레션 뜨고, 네, 이 케이스는 그 다음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연결해 드린 거고요. 2개월 후에 힐링된 상태, 최종 보철 마무리된 상태, 그리고 1년째 팔로우업 할 때의 상황입니다. 술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 어느 정도 커렉션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루트 에미넌스를 재현하는 페이셜 컨투어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팔로우업 됐을 때 사진도 보면 네, 별다른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와 거의 유사한 프로토콜로 오늘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 케이스 잠깐 보면요. 11번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CT상에서 보면 분로스가 거의 에이펙스까지 진행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있죠. 익스트루전이 많이 되고 플레어링 되고 해서 교정 치료를 하셨던 적도 있고,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릴랩스가 돼서 결국은 엔도하고 크라운하고 했던 상황이라서 CT에서 보는 것보다는 분로스 양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구황내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프리진발 마지널 하이트는 지금이 콘트라라테랄 사이드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에이피칼 쪽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정도. 그리고 잇몸 두께나 이런 페노타입으로 봐서는 그렇게 불리한 정도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 두께만으로만 본다면 레이벨 플레이트가 인텍트한 경우였다면 리세션 양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긴 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본로스가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되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잇몸 두께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치 후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만을 했을 때 리세션이 좀 발생해서 비심미적일 거라고 우려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지금 메조디스탈 스팬으로 봤을 때 21번과 비교했을 때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시미트리컬하게 수복을 해주려면 21번의 메지알에 필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복하는 치아도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던가 해야만 시미트리컬하게 수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굳이 이 치아를 손대거나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스페이스를 막기를 원하셔서 보철적으로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막으면서 시미트리를 어느 정도 일루전 정도의 효과만을 보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철까지 합니까? 오늘 지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준비는 해놨습니다. 준비해놔서 보시죠. 네, 마취 조금 더 할게요. 초기 고정이 좋고
지금 준비해 놓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잘 맞으면 오늘 딜리버리를 할 거고요. 보통은 저는 당일날은 그냥 임프레션만 체득을 하고 그 다음날 연결해 드리는 경우가 저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이긴 한데, 오늘 상황이 되면 오늘 같이 프로비저널 딜리버리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날 임프레션 떠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껴준다 이거죠? 네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의 정확하니까요. 네, 뭐 그게 이제 체어 타임을 좀 줄일 수 있고, 수술 당일날 꼭 그렇게 끼워드리는 게 환자분들도 좀 번거로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지금 가이드 서저리 준비를 해놔서 하면서 같이 프로비저널도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발치를 먼저 할게요. 네. 메지알 쪽, 제가 아까 본 사운딩을 해보니까 메지알 쪽 본로스가 조금 더 많고 디스탈은 본로스 양은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증례에서는 이 발치가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보통 발치 후 즉시 식립할 때는 이게 그 루트를 뽑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혹시 좀 이렇게 어려운 발치에서 좀 이렇게 쉽게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때 에이트라우마틱한 발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다 보면 이제 오히려 임플란트 수술보다 발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즘 그 럭세이터 종류들도 많이 있고, 럭세이터나 데스모톤 종류들, 그런 기구들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데스모톰, 럭세이터도 뭐 한 두세 가지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라데이션 티슈 좀 제거하고, 지금 보시면 레이벨 쪽 본로스가 요 정도, 한 요쪽은 디스탈 쪽은 레이벨 플레이트가 요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메지알 쪽 본이 요 정도 한 6mm 내지는, 네, 미드버칼 쪽에서는 한 6mm, 메지알 쪽에 파필라 가까이는 한 7mm 정도. 근데 요쪽은 요쪽의 본로스가 조금 더 있네요. 근데 다행히 지금 보시면 요런 쪽, 그러니까 네, 미드 레이비알 쪽에서의 본로스는 좀 있긴 하지만 프록시멀 플레이트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케이스에서 발치 후에 힐링 시키고 GBR을 통해서 수복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디펙트면 그러니까 디펙트 위드스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서 따로 GBR은 하지 않고 갭 필링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하는 정도만으로도 심미적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랩은 열지 않을 예정이죠? 네, 플랩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이드 서저리 준비한 가이드 끼워서 피트니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피트니스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신흥에서도 가이드가 지금 인허가가 다 끝나서 이제 곧 상반기 중에 아마 런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저는 이제 가이드 수술보다는 프리핸드로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한데요. 네, 이건 플랫 드릴이고요. 네. 이제 가이드 수술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술자에게서, 모든 케이스에서 다 도움이 되는가? 네, 아직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치부의 경우에, 네, 전치부의 경우에 저는 말하자면 싱글룸 쪽으로 스크류 홀이 나오게까지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앵글드 드라이버를 써서 SCRP를 스폭할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전치부에서 가이드 서저리가 오늘 뭐 오전에 윤종호 교수님 강의에서도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미적인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런 걸로 본다면 전체 회사 가이드 서저리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때 가이드 서저리를 하면 좀 밀릴 수가 있어서 가이드도 포함하게 잘 잡아주고, 네, 드릴이 밀리지 않게 팔레탈 쪽으로 유지를 하면서 드릴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가이드 서저리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저 지금 사실 몇 년 전에 좀 몇 케이스 좀 하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가 요즘 또 조금 하고 있는 편이라서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 20%? 네. 요즘은. 근데 저도 말하자면 이제 러닝 커브 상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그 인디케이션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핸드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하게 돼요. 네. 드릴링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설계를 하실 때 이렇게 완전히 딱 그 심으시고 싶은 방향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뭐 팔라탈에서 레비얼로 약간 밀릴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은 살짝 뭐 팔라탈로 설계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조정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밀릴까봐 조금 더 과장되게 위치를 잡기도 하는 말씀이시죠? 410 주세요.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지발 페노타입도 그렇고 본 이제 로스가 좀 있어서 그렇지 원래 본 하우징도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셔서 팔레탈 쪽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애초에 디자인을 할 수는 있는 상태여서 싱글룸 쪽으로 거의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더 그거보다 과장되게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오늘 같은 증례는 이렇게 초기 고정이 나올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간혹 그 치아 루트도 길고 두껍고 좀 리전도 크고 그래서 초기 고정을 좀 얻기가 어렵다. 만약 이제 그런 케이스면은 발치만 먼저 시행한 후에 식립을 나중에 하시면서 그래프트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발치를 하시면서 그래프트를 미리 해놓으시고 나중에 식립을 하실까요? 저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딜레이드로 하는 경우에는 프리저베이션을 따로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프리저베이션만 그래프트만 먼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요거는 UV 부스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어디 갔지? 맨 처음에 사실 전 UV 부스터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해왔는데 굳이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네, 지금 이렇게 친수성이 굉장히 향상이 돼서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이게 임상적인 결과에 직접적으로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수성 증가 측면에 있어서는 SLA 서피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에이징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들어갈 때 또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서 이때도 좀 펌하게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덜 들어갔는데 네, 고정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들어갔나요? 네, 아직 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킹한 데까지만 들어갔는데 마킹한 데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이 탑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 3mm 정도는 아직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이드로 미리 준비를 다 이제
해오셔서 이렇게 에피코 코로날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데 네. 혹시 이제 그냥 한다고 하면은 지금 레비얼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스탑이 언스테이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깊이 조절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레벨 플레이트가 인텍트 할 때도 보통 저는 한 4mm 정도, 예전에는 에피코 코로날로 한 3mm 정도의 깊이를 얘기한 스터디들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은 한 4mm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섹션. 근데 지금은 본로스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한 1mm 정도 더 들어가서요. 지금 한 5mm, 네, 5mm 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5mm 정도. 네, 지금 5mm 정도 되고 레이비알 쪽에 미드 레이비알 쪽에는 약간 디펙트가 있고요. 예, 갭 디펙트 말고도 버칼 쪽으로 지금 여기 디펙트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프록시멀 플레이트 쪽에서는 잘 잡아주고 있어서 갭도 있나요 지금? 네, 갭 디펙트는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플랩을 안 열었잖아요. 네, 플랩을 안 열고 하면 뭐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심미적인 부분에서 보면 플랩을 열지 않는 경우가 이 주변 진지발 아키텍처를 하기에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한 부분들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전치부는 손대는 양이 많아질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로파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미드 프로비전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주변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풀리 시팅이 안 될 수 있어서 옆에 봄피크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됐나요? 레이벨 쪽에는 약간 노출됐습니다. 메조디스탈은 괜찮고요. 팔레탈은 거의 저스트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트 그래프트를 할 이제 수여부 레시피언트 베드 형성을 하겠습니다. 엔벨롭으로 파우치를 만들 거라서요. 지금 이 CT 그래프트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제 레이비얼 디펙트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갭 필링만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술 후에 리세션이 발생하는 제일 큰 요소가 되는 부분은 역시 그 하드 티슈 컨피규레이션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진지발 페노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지발 페노타입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하드 티슈 서포트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힐링 시켰을 때는 리세션 양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요 부위로 요 정도 범위로 베드를 형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필라 쪽까지 완전히 분리시키진 않지만 파필라 직하방에 인터셉탈 본을 포함하고 거기서부터 부채꼴 내지는 뭐 복주머니 형태로 엔벨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엔벨롭의 크기나 범위는 지금 커넥티브 티슈를 넣을 그 커넥티브 티슈보다 한 20-30% 정도는 넓어야 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집어넣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이쪽에서 지금 미드 레이비알 쪽에서의 디펙트가 한 5mm 정도 되면 커넥티브 티슈가 밑에 베드에 의해서 서포트 받는 부분이 50% 이상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한 5mm 정도면 최소한 10mm 정도 길이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체득해서 이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여기 정도보다도 더 넓게 베드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깊은 데가 5mm라고 해도 그 옆에 이런 부분 프록시멀 플레이트 쪽에서는 서포트가 되니까 이 길이의 곱하기 2배까지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의 베드 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를 형성할 때 그러면 뭐 풀 티크니스로 할 거냐,
파셜 티크니스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블러스 플레이 측면만으로만 본다면 파셜 티크니스가 유리하겠고요. 근데 이런 그 어태치 인지바 존에서 파셜 티크니스로 다 플랩을 형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퍼포레이션 오버라인 플랩에 퍼포레이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뮤코즈 인지발 정션에서 상방 케라티나이즈 티슈 존에서는 풀 티크니스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뮤코즈 인지발 정션을 넘어가서는 파셜 티크니스로 하는 것을 추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그게 파셜 티크니스든 풀 티크니스든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오버라인 플랩이 뚫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나 서지컬 큐렛 가지고 처음에 오프닝을 살짝 열어주고요. 지금 오반 나이프입니다. 페리오돈탈 나이프. 오반 나이프로 더 넓혀 가겠습니다. 이 개원 후에 CT 그래프트를 한 케이스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렇게 수술 때 이런 거를 동반해야 된다 하면 그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전치부에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김도영 원장님하고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아규를 좀 하는 편인데 저는 CT 그래프트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이동훈 교수님이나 저 임영찬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거 잘 조절하시는 분들은 아까 좀 전에 김도영 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김도영 원장님은 그거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더 많은데 하면서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또 되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말이 약해지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CT 그래프트를 통해서 바이오타입 컨버전 틴 페노타입을 틱 페노타입으로 바꿔서 리세션 양도 줄이고 페이셜 컨투어도 유지하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심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복잡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전치부 임플란트에서는 CT 그래프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따가 이제 체득하는 거랑 이런 것도 쉽게 잘 알려주실 거라 기대돼서 저도 이제 앞으로 용기 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럴 때 이 증례를 CT 그래프트가 없이 만약에 그냥 한다면 그냥 그 갭에 본만 넣어서는 잘 되지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CT 그래프트를 안 하겠다 그러면 딜레이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딜레이드로 하면서 GBR을 해야죠. 예. 지금 경우에는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갭 필링만 하고 CT 그래프트를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CT 그래프트를 안 한다 그러면 딜레이드로 힐링 시킨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멤브레인 같이 사용해서 GBR을 해서 레이별 볼륨을 하드 티슈로 채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에피갈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CT 포지셔닝을 CT가 레이비알 플레이트의 외면 오버라인 플랩의 내면에 고정을 해서 레이비알 플레이트의 외면에다가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이게 수여부가 너무 작으면 집어넣을 때 조금 힘들어지니까요. 여기 조금 메디오 디스탈로 조금 더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위치가 여기 정도 보이시나요? 여기 정도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한 그라프트 편의 하이트를 10mm 정도로 지금 잡는다면 이건 한 12, 3mm 정도의 깊이로 베드 형성이 지금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하고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뭐 큐렛이나 이런 걸로 넣어보면 이렇게 파이버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데가 지금 파이버가 조금 걸리네요. 여기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은 마저 조금 더 분리를 시켜주고요. 이게 그 플랩을 안 열어서 이렇게 그 심미적으로 얻는 또 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블라인드로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수술을 많이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안에가 잘 되고 있는지 어디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몰라서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치유 처치나 이런 거 할 때도 치유 처치에 자신이 없을수록 비의과적 처치보다는 차라리 외과적 처치가 더 효과가 좋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치부에서는 그 서지컬 트라우마 양을 줄여주는 게 결과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수여부 형성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수여부를 형성하고 이제 커넥티브 티슈를 이식을 할 거잖아요. 그 전에 본그라프트 하는 거랑 수여부 형성하는 거, 커넥티브 티슈 위치시키는 거의 순서를 따져보자면 저는 보통 수여부 형성하고 커넥티브 티슈 집어넣기 전에 갭 필링을 먼저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커넥티브 티슈를 위치시킨 다음에 갭 필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야 확보나 아무래도 커넥티브 티슈가 입구를 조금 가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갭이 보입니까? 네? 갭이 보여요? 네네네 여기 잘 지금 갭이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레이별 플레이트 쪽에서 여기는 레이별 플레이트가 없으니까 갭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한 2mm 정도는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갭이요? 네. 그 커넥션 부위에 본이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커버 스크류 지금 좀 채워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CT에서 설계할 때 약간 팔라탈로 심는 거로 설계했죠? 그렇죠. 네, 약간 팔레탈로 들어가게. 센터로 심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약간 갭을 라비알 쪽에, 예? 네 맞습니다. 네, 전치부의 이미디아트는 약간 팔라탈로 네. 예, 해고 갭을 일단 가능하면 레이별로 레이비알 쪽에 갭을 만들고 그쪽을 식 바이오 타입으로 해주기 위해서 본그라프트하고 시트 그래프트하고 네. 이게 레이별 쪽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레이별 쪽으로 위치하는 것도 문제고 플랫폼이 레이별로 쪽으로 자체로 많이 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클리네이션이 레이별 쪽으로 인클리네이션이 많이 돼도 문제고 네, 그래서 플랫폼 위치 자체도 약간 팔라탈 그리고 각도도 그 장축 방향 말하자면 이제 스크류홀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인사이저 렛지를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그래프트 재료는 어떤 네, 것인지 지금 이거는 이콰인본입니다. 이콰인본에 콜라겐 10% 섞여 있는. 저는 요즘 이제 사이너스나 이런 쪽 아니면 이런 콜라겐 블럭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적용하는 것도 편하고 이 블러드 클롯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서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했을 때 갭 디펙트 소프트 티슈 갭이 조금 남거나 하는 경우에도 빠져나오거나 하는 양이 좀 더 적고 힐링에도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이런 형태를 많이 저는 사용합니다. 콜라겐이 한 10% 섞여 있는 거죠? 10%입니다. 네. 보바인본이라고 그랬네? 이거는 이콰이본입니다. 말뼈. 그리고 이제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할 텐데요. 지금 이건 15C 블레이드입니다. 15번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폭이 조금 더 작은 15C 블레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커넥티브 티슈의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는 한 10mm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폭은 요 메조디스탈 스팬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폭도 한 10mm 정도, 10 곱하기 10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요 블레이드가 요 블레이드 자체의 길이 요 인덴테이션 있는 요 정도까지가 한 1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동훈 교수님, 이원창 교수님이 뭐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을 것 같은데,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체득하는 방법을 어떻게 체득을 할 것이냐, 뭐 트랩도어를 열 거냐, 싱글 인시전 테크닉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 말씀 아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패럴렐 인시전 테크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체득할 커넥티브 티슈 부위, 커넥티브 티슈 체득할 그 주변 치아의 프로빙 뎁스 한번 재보고요. 뭐 정상적인 범주 한 3mm 내외의 프로빙 뎁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약간 더 오른쪽이요. 네. 10mm 정도. 그러면 이 소구치 부위 정도, 소구치 2개 정도의 폭이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길이가 한 10mm. 그래서 길이가 10mm니까 요 블레이드 인덴테이션 있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잠겨야겠죠. 그래서 패럴렐 인시전 테크닉은 그냥 말 그대로 2개의 선을 긋는 겁니다. 2개의 인시전을 긋는데, 처음 퍼스트 인시전이 코로날 쪽에 위치해서 주면 이 오버라인 플랩이 좀 무버블해지니까 세컨드 인시전 할 때 균일한 두께를 하기가 좀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퍼스트 인시전보다 세컨드 인시전, 그러니까 에피칼 쪽 인시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에피칼 인시전은 조금 더 이 상피 쪽에 좀 더 평행하게, 조금 더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컨드 시전을 이제 코로날 쪽에서, 그래야 여기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균일한 두께로 뗄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퍼스트 시전보다는 약간 각을 온쪽을 향하게, 그래야 이 커넥티브 티슈가 에피칼 쪽에서 너무 얇아지지 않을 테니까 이쪽은 조금 더 세워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폭이, 그러니까 커넥티브 티슈의 두께가 한 1.55 정도는 적어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선에서 봤을 때는 이 2개의 인시전의 차이가 한 2mm 정도는 돼야겠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떼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래요? 네. 이쪽에서 이 2개의 인시전을 연결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많은 양이 필요하다든가 아주 단단한 양질의 커넥 티슈를 원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계 치아를 덮어줄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그 질도 아주 단단한 조직만으로 꼭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체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 밑에 이 세컨드 인시전, 이 코로날 쪽의 인시전은 요 페리오스팀에 조금 더 먼저 닿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박리를 좀 해주고요. 그쪽은 뭐 뱃살 같은 거 조심할 건 없나요? 이제 보통 그 팔라탈 아테리 브랜치들이 6번 미드 팔라탈 정도까지가 조금 더 이 치아 쪽으로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소구치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6, 7번 쪽은 가끔 하다 보면 막 뱃살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막 아테리올 같은 게 터지죠. 요즘 그럴 때 지혈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그렇게 터지면 일단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압박을 하는데, 아테리올이 제대로 터지면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요 사이즈를 보면 네, 폭이 10mm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길이도 10mm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스틱 타이를 잡아서 스틱 타이는 그 혈관 주변의 연조직이랑 같이 혈관을 잡아서 묶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지는 뭐 일렉트로로 좀 지진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요 에피텔리움 층, 여기가 에피텔리움이 있잖아요. 에피텔리움 층을 제거해야죠. 네, 저 예, 이거 하느라고 충분히 대답 못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약간 찌그러진 형태가 되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고정을 시킬 건데, 요 부분이 요런 데가 이제 좀 남으니까 요런 데는 조금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상피는 다 제거했죠? 네, 지금 요게 제거한 상태입니다. 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가끔 이제 석션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네. 소프티션 덜한데 블록본 띄고 나서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누구는 주워가지고 닦아서 네, 이제 요 체득한 커넥티브 티슈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6제로 주세요. 전 보통 임플란트 수술할 때 5제로 나일론 사용합니다. 5제로 나일론 사용하는데, 네, 지금은 6제로를 사용할 겁니다. 6제로를 사용하는데 6제로 사용할 때는 일반 리드롤더로 사용을 하면 6제로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비크도 좀 작고 예민한 수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네, 카스트로 비조 니드롤더를 사용합니다. 오버라잉 플랩의 외면에서 한 4, 5mm, 3, 4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먼저 자입점을 잡고요. 네, 6제로입니다. 뭐 7제로, 8제로, 뭐 마이크로 서저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전치부에서는 6제로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전치부에서는 너무 두꺼우면 자입점의 그런 그 스티치 스카도 남을 수 있고 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이렇게 적용을 할 거냐, 이렇게 적용할 거냐. 뭐 어떻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페리오스팀이 밑에 조금 남아있는 쪽이니까 원래 페리오스팀 쪽을 향하던 자리, 그러니까 이쪽이 패티슈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있는 자리죠. 거기가 베드 쪽을 향하게,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고 그 퀄리티가 좋은 조직이 오버라잉 플랩을 향하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내면에다가 위치를 시킬 거니까요. 오버라잉 플랩에서 들어간 다음에 마찬가지 커넥티브 티슈도 한 3, 4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입점을 잡고 다시 나오고 요 형태로 이제 이 오버라잉 플랩의 내면에 고정을 할 거니까요. 하고 다시 오버라잉 플랩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3, 4mm 떨어진 곳에서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오고 네, 이렇게. 이때 오버라잉 플랩의 자입점의 거리하고 커넥티브 티슈의 자입점의 거리, 오버라잉 플랩의 자입점의 거리가 더 좁고 커넥티브 티슈가 더 넓으면 안쪽에서 커넥티브 티슈가 울겠죠. 울면서 데드 스페이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버라잉 플랩의 자입점이 더 넓어야 커넥티브 티슈를 안쪽에서 스트레칭 시켜줄 수 있으니까 자입점의 간격 조절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 집어넣을 때 이게 좀 미끄덩거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디펙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양 옆에 인텍트한 쪽에 완전히 제대로 잘 끼워줘야지, 이쪽을 제대로 끼워주지 않고, 이거는 소켓의 내면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소켓의 외벽에다가, 오버라잉 플랩의 안쪽 소켓보다는 바깥쪽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은 네, 지금 이 외벽으로 들어갔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 형성량이 작으면 이거 집어넣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 형성량이 충분하고 이쪽에 디펙트도 좀 있어서 들어가는 건 오히려 쉽게 들어갔네요. 네. 근데 이런 술식을 이제 처음 만약에 이제 해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어려운 부분? 제일 타임 컨슈밍한 부분이 엔벨롭 형성할 때, 그때 제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오버라잉 플랩을 뚫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 제일 좀 신중하게 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요소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복잡한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프록시만 라이프로 충분히 언더마이닝. 네네. 그러니까 파필라 쪽 직하방, 파필라를 완전히 분리시키진 않지만 인터셉탈 본의 버칼 하이트 정도까지는 완전히 박리를 시켜줘야 이거 집어넣기가 쉽습니다. 뮤코진지발 정션 넘어서도 그렇죠. 박리하고 뭐 풀 시크니스를 할 건지 뭐 네, 그거는 파셜 크게 중요한 시크니스를 것 할 건지 같지는 그건 않고요. 뭐 네. 그때 상태에 따라서 네. 지금 이제 충분히 박리를 해주라는 뜻이. 네, 이제 커넥티브 티슈 위치 시켰으니까 도너 사이트 수처하겠습니다. 도너 사이트 수처하는 방법도 뭐 매트리스로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냥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이 잇몸 두께가 너무 얇은 분들은 이렇게 인터럽티드로 잡기가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이 팔라탈 티크니스가 티슈 티크니스가 얇은 분들은 매트리스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얇은 경우가 아니어서 인터럽티드로 잡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서비칼 마진에서 몇 미리 하방에서 그 세컨 인시전 하나요? 그 두 번 인시전 했잖아요. 호리존탈로. 이게 프로빙 뎁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프로빙 뎁스가 깊은 분들은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은 프로빙 뎁스가 한 3mm 내외 정도셨기 때문에 3mm 이상만 떨어뜨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mm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위로 갈수록 좀 두께가 얇을 거고 네. 팔라탈로 갈수록 좀 두꺼워질 거고. 그러면 저 상태에서 혹시 만약에 더 길이가 필요하면은 6번 쪽으로 더 연장되는 건가요? 폭이요. 길이가 이래지면 6번까지 가야죠. 아, 네, 6번 메지알, 뭐 이제 좀 많은 양이 필요하면 6번 메지알 하프, 그리고 저 루게어레어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캐나인 쪽까지도 연장하죠. 이제 뒤로 갈수록 뱃슬이 터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근데 뱃슬이 만약 터지면 이제 일단 지혈하고 잘 안 멈추거든요. 그냥 만약 스몰 아테리가 터지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는 그냥 소프티슈하고 뱃슬하고 같이 잡아갖고 확 묶어버리는 거지. 그냥은 지혈이 잘 안 되거든. 집에 가서 터지는 수도 있고. 무섭네요. 아니 근데 이제 요 정도 지금처럼 속옷이 부위에 국한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블리딩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아주 드물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저 요런 정도
저 지금 이런 프로토콜 꽤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이 정도 했을 때 블리딩 때문에 고생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오늘 소구치에서 딱 저 정도 떨어진 저 위치를 좀 기억해놨다가 저 정도에서 사용을 하면 보통 중절제 하나 할 때는 이렇게 소구치 2개 정도 사이즈에서 하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도 그렇고 이제 그라프트 한쪽도 살짝은 압박을 해서 데드 스페이스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네, 이제 수술 자체는 다 된 것 같고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잘 안 맞으면 다시 임프레션을 뜰 수도 있고, 지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지금 스크류 타입으로 템포러리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메조디스탈로 위치가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메조디스탈이든 어느 쪽으로든 그러면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템포러리 실린더에다가 이 쉘만 준비를 해서, 이게 짧은 건가요, 긴 건가요? 지금 본그래프트 하려고 카바스크를 잠깐 꼈던 거죠? 네네.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그 커넥션 부위로 들어갈까봐 좀 끼웠던 거고요. 넌엑스 타입으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그 템포러리 실린더에다가 이 쉘만 만들어서 쉘을 연결하고 그 상태에서 구강 내에서 플로블 레진이나 이런 걸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메조디스탈로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길이가 좀 길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디자인한 거보다 제가 한 턴 정도 조금 덜 집어넣습니다. 디자인한 거가 조금 깊은 듯해서 제가 조금 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플로스 주죠. 네네. 수술할 때 식리 깊이를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아서 한 턴 정도, 마지막 그 가이드상에서 그 기준점이 되는 부분보다 한 턴 정도 좀 덜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덜 들어가네요. 네. 네. 컨택으로 보면 네. 컨택은 양쪽 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메조디스탈로는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인사이드 부분만 좀 조절해서 끼워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제가 식리 깊이를 조금 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임프레션 떠갖고 살짝 다물어 보세요. 어금니 임프레션 다물어 보세요. 떠서 다시 만들 거죠? 아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요 인사이드 쪽만 좀 조절해가지고 끼워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컨투어나 메조디스탈이나 버커레이비알 이런 쪽들은 다 괜찮고요. 요 길이만 조금 제가 식리 깊이를 조금 얕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절해서 끼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이게 전치부 저 몇 번 해봤는데, 전치부는 아무래도 슬로프 상에서 드릴링을 하게 되니까 힐드리치나 이런 데보다는 전치부 이미디어트의 경우에는 조금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본로스가 좀 있다 보니까 슬로프 상에서 드릴링 되는 부분이 오히려 많지 않아서 밀리는 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 자체는. 근데 제가 이제 식리 깊이를 조금 고민했었거든요. 술 전에도 조금 깊지 않을까. 한 디자인했을 때 한 5mm 약간 넘는 정도라서 5.5mm 뭐 이 정도라서 CT상에서 보는 것보다 프록시말 플레이트, 특히 디스탈 쪽 플레이트는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한 턴 정도 덜 들어가게 식립을 했습니다. 어바트먼트하고 픽처 사이에 갭이 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조금 언더 컨투어도 좀 시켜놓은 상태라서요. 네, 요 정도면 네, 길이 지금 약간 이제 교합 조금 덜 되는 정도의 길이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치은염에서 픽스처 탑이 한 몇 미리 정도 하방에 있을까요? 지금 한 4.5에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CT 상에서 플래닝 가이드 플래닝 할 때가 한 5.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한 1mm 1에서 0.5에서 1 사이 다 물어보세요. 딱딱 씹어보세요. 0.5에서 1 사이 정도를 조금 덜 넣은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한 4.5에서 5mm 정도 에피코 코로날로 그 정도의 플러품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딱딱 씹어보세요. 다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플랜은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상태에서 토크가 얼마 나왔어요 아까 식립 토크는 제가 보통 저 엔진 세팅을 50N에 놓는데 엔진이 멈췄었으니까요. 네, 50N 이상 되는 것 같고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연결하고서 보통 저는 이제 고정에 문제가 없었던 경우는 보통 20N 정도로 조입니다. 네, 지금 바로 꺾이네요. 네, 그러니까 20N 이상 지금 조여져 있습니다. 근데 고정 상태는 좋아서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 물어보세요. 네, 다 물어보세요. 이미디어 프로비전 할 때는 네, 교합은 살짝 non 펑셔널로 맞춰 드립니다. 이제 전치부의 경우에는 구치부는 이미디어트 로딩 하는 이유가 기능을 하시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구치부는 살짝은 포인트 교합점 숫자만 딱딱 씹어보세요. 줄이고 교합을 되게는 해드리는데 전치부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심미적인 것만 해결해 드리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그 고정이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한 언제쯤 들어가시나요?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은 이미디어트 로딩 여부와 상관없이 뭐 이미디어트 로딩이나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더 빨리 하거나 하지 않고요. 2달 반에서 석 달 정도 기다렸다 합니다. 2달 반에서 석 달이요.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치은현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뭐 길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한 뭐 6개월도 이야기하고 하십니다만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힐링이 되면서 잇몸 위치가 자꾸 변하니까요. 좀 프로비저널까지 있으니까 너무 뭐 이렇게 급히 서두를 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심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환자는 그래도 라비알 쪽에 스익 바이오타 잇몸이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리세션이 좀 덜 일어나겠지만 네. 이게 얇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금방은 안 나타나도 5년, 10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리세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수술하기 전에 케이스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원래 위치보다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때 약간 위치가 크리핑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던데 뭐 그런 건 기대하지 않나요? 이제 식립 각도나 위치가 양호하고 조직의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금씩 크리핑 되는 경우들도 간혹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모양이 더 좋아진 것 같고 근데 그 케이스는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면서 단순히 바이오 타입 컨버전만 한 게 아니라 약간은 코로날로 위치시켜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브 티슈가 위로 삐져나오거나 한 거 없이 잇몸 두께만을 확보를 해주는 거지 코로날로 나오게 하지는 않은 건데 그거는 조금 더 코로날로 나오게 했던 경우라서 예. 원래 위치보다 이게 버티칼로 잇몸 위치가 네, 좀 개선이 됐었죠. 네, 코로나 네. 쪽으로 와가지고 더 심미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혹시 그런 걸 기대하려고 네, 뭐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잘 됐네요. 뭐 엑스레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뭐 CT랑 엑스레이는 다시 네,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